몸에 있는 세포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우연히 하나의 세포가 렁스3의 기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조 개나 되는 인체의 세포 중에서 어떤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 기능이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 기능들 하나씩 떨어지는 건 별 문제 되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세포가 암세포가 되면 그러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4개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은 그 렁스3의 기능 감소만으로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은 암 유전자라고 하는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렁스3 기능이 떨어져서 암을 억제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또 일어나서 이 세포가 분열이 확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세포는 무분별하게 분열하게 되고 암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암이 된 후에도 암 억제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켜주면 기능을 되살려주면 그 암세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비타민 B3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렁스3 유전자가 뭐 60종의 세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온몸 세포에 렁스 유전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부모님에서 받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세포가 하나였죠. 그러다가 세포가 둘, 넷 분열된 거거든요. 하나하나의 세포에는 다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그 조직에서 어떤 유전자를 쓰고 어떤 유전자를 쓰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조직을 만들 뿐이지 유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렁스3 유전자 하나씩? 그렇죠. 한 쌍씩 있죠.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아서.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죠. 그렇죠. 한 쌍씩 있는 거죠. 그 렁스3 유전자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유전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어떤 것까요? 이제 유전자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굳이 예를 들자면 유전자 안에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책 안에 글이 써 있듯이. 근데 책 안에 있는 글은 세상에 아무 힘을 못 하지만 그 글이 현실로 나타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법 조문이 그 경찰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경찰이 법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정보가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보인데 이 책이 펼쳐져야 되죠. 그래야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책을 보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책은 책상 위에 펼쳐놓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돼 있고 중요한 데는 그 책갈피가 꽂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책은 책꽂이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볼 필요가 없지만 조만간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뽑아낼 수 있게 책을 보관하죠. 그런데 어떤 책은 이거 언제 볼지 모르게 보기는 볼 텐데 언제 볼지 모르고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은 좀 책꽂이에 깊이 꽂혀 있죠. 근데 어떤 책들은 전혀 볼 일이 없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되면은 내다 버리거나 누가 필요한 사람에서는 주려고 상자 속에 싸 매놓은 책이 있죠. 이렇게 그 책을 보관하는 게 다르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세포도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하고 피부를 만드는 세포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가지고 있어도 뼈를 만드는 세포가 쓰는 유전자가 다르고 피부를 만드는 세포가 쓰는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포가 피부가 된다고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뼈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유전자는 영원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은 마치 상자 속에 책을 넣어서 꽉 묶어두시지 이렇게 그 창고 속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를 만들 필요한 유전자들은 책꽂이에서 꽂아놓거나 책상에 펴놓는 거죠. 이런 거는 이 유전자의 3차원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책꽂이에 꽂고 상자에 넣는 것은 유전자의 모양을 볼 때는 풀어놓는 유전자가 있고 이렇게 꽉 묶어놓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에피제네틱 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후생 유전학적
조제라 그러는데, 유전자가 여기 있긴 있는데, 열려있는 모양으로 있는 유전자인지, 닫혀있는 모양으로 있는 유전자인지, 이게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세포가 꼭 어떤 것은 이렇게 닫아놔야 돼요. 예를 들면, 혈액을 만드는 헤모글로빈 빨갛잖아요. 이 빨간 헤모글로빈이 눈에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다 빨개지겠죠. 눈에서 수정체는 투명해야지 되는데 거기 색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다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유전자가 필요한 양만큼 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뭐가 많이 발현되고 적게 발현되고 해서 다 좋고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근육을 만드는 세포에서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많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뼈를 만드는 유전자가 근육에서 작용하면은 근육이 딱딱해지겠죠. 이게 근육의 석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큰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근육에 굉장히 평소에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 이런 분들은 근육 석회화라는 질환을 의심해야 돼요. 뼈에서만 일을 해야 될 유전자가 근육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뼈에 있던 유전자가 근육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근육에서는 이렇게 닫혀있는 구조로 있어야 될 유전자가 어쩌다가 실수로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읽혀져서는 안 될 유전 정보가 읽혀지게 되고 뼈처럼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꼭 읽어져야 될 유전자가 거꾸로 이게 닫혀버려서 이 정보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렁스3 같은 유전자는 암을 억제하기 위해서 프로 헤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잘못돼서 어떤 세포에서 닫히는 수가 생겨요. 보통 이 닫히는 이런 현상은 세포 1개, 2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포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 한번 또 일어나면, 그럼 이 세포가 분열을 하려고 할 때 분열을 못하게 막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열하죠. 이 분열은 이 한 번에 두 부에씩 늘어나잖아요. 지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한 번 분열하는 걸 막지 못한다는 얘기는 두 번째 분열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분열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의 n승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필요 없는 분열한 세포를 죽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하나는 이 돌연변이 된 암 유전자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이게 분열을 촉진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자간담회 때 수사는 발표 자료인데 네. 보시면서 설명하시는 뭐 이렇게 해서 됐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세포가 암이 되는 과정은 아주 쉽게 표현한 겁니다. 가장 알기 쉬운 건데,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하고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서 생긴 덩어리거든요. 근데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하고 어떤 세포냐면은, 우리 피부 세포 이런 거는 분열 안 해요. 우리 몸에 있는 99%의 세포는 분열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분열하냐면 이 피부가 벗겨져 나가잖아요.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분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세포는 굉장히 열심히 분열해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모근 세포 같은 경우는 열심히 분열해야지 머리카락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세포는 분열하고 분열하지 않고 잘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 보시듯이 암 유전자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암으로 가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암 유전자가 활성화돼도 우리 몸에 굉장히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암 억제 유전자예요. 얘가 막아주면은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도 암을 못 일으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암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못할 때,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을 때 이 암 유전자가 기능이 항진되면 이 세포는 암으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암 억제 유전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죽어야 될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될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은, 분열해서는 안 될 세포 분열하잖아요. 얘가 나쁜 세포예요.
이게 1번으로 죽어야 될 세포예요. 이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도 암 억제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이 세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자연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세포 중에 몇 개의 세포가 암 억제 유전자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열려 있어야 될 유전 정보가 실수로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놈은 계속 열려있고, 닫혀있는 계속 닫혀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우리 몸에서는 계속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포가 필요할 때 분열을 해야 되거든요. 분열할 때는 이 유전 정보 구조가 확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상자에 넣을 건 상자에 넣고 체코 조건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해요? 다 이삿짐 차에 넣어가지고 도착해서 다시 새로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유전 정보 다 마찬가지예요. 세포 분열하기 전하고 후에 이 정보가 다시 풀어헤쳐졌다가 다시 원상 복구돼야 되는데, 이 원상 복구에 작은 착오라도 있으면 그러면 원래 있던 모양으로 똑같이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삿짐 옮길 때도 옛날에 있는 집하고 똑같이 하고 싶지만 조금 잘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달라져요.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정말 중요한 암 억제 유전자, 렁스3 같은 유전자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닫아놓고, 그러니까 이삿짐을 쌀 때 상자를 싸맸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잊고 풀지를 못해버리는 수가 드물지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곳에 암 유전자 돌연변이 벌어지면 이때는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암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암 유전자가 암 유발 유전자. 그렇죠. 암 유발 유전자인데 이름을 암 유전자라고 붙여놨죠. 그러니까 암 유전자가 사실은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전자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이제 상처가 났으면은 상처를 메꾸려면은 세포가 분열해야 되거든요. 뭐 멀까고 마찬가지고 또 면역 반응도 일으키려면은 면역 세포가 확 불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수많은 그 세포 반응을 위해서는 이 세포가 필요할 때 분열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이 세포 분열에 필요한 유전자도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암 유전자예요. 근데 이름이 잘못 붙은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이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분열하기 위한 것인데, 왜 암 유전자라고 하는 이 오명을 얻게 됐냐면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들어가서 제멋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암이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암을 일으킬 때 나는 그 때문에 이 유전자 자체가 암 유전자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유전자죠.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암이 생겼는데 이 암 억제 유전자 기능을 복구시켜주면은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를 풀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비타민 B3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동물 실험 등 해서 동물 실험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사람에서도 여기 있는 게 이제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왜 렁스3는 뭐 1과 2가 있는 거예요? 네? 렁스3잖아요. 네, 3. 렁스 1, 2도 있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렁스 1은 그 백혈병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혈병 원인 유전자는 한 300종류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299개 렁스 1을 빼고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렁스 1이 잘못돼서 일으키는 백혈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백혈병의 왕이죠, 그게. 그래서 이름도 이제 백혈병 유전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렁스 2도 있어요. 렁스 2는 그 뼈를 만드는 유전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질 때 전부 렁스 2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백혈병은 렁스 1 기능이 떨어져서 백혈병이 되고, 렁스 2 기능이 떨어지면 뼈가 골다공증 같은 병이 생기고, 그런데 고형암, 예를 들어서 위암, 폐암, 뭐 이런 다양한 고형암은 렁스 3가 없으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름은 교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제 혼자 붙인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유전자의 발견은 여러 분야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기여한 바가 달라 여러 사람들 모여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 2까지는 이름이 있었는데 3를 발견하시면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견할 때 우리가 붙였던 이름은 이런 이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바꾼 거죠. 렁스3 유전자는 처음에는 뭐였는지 한 30년 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제가 처음 발견한 건 틀림없습니다. 원투3를 원투도 있죠. 아니 3. 렁스 1, 2, 3 세 개 다 제가 발견했어요. 네. 근데 이제 렁스 1하고 2는 발견만 했고 그 기능은 제가 밝힌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렁3는 기능까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렁스3에 대해서는 그 애착이 굉장히 크죠. 이번에 발표하신 그 논문 그 전에 조금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암 억제 유전자를 발견한 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명과학자들 굉장히 많지만 교과서에 올라간 암 억제 유전자 발견한 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특별하고, 그 다음에 이 암 억제 유전자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암이 생기고, 암 억제 유전자 기능 올려줬을 때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모든 암 연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암 억제 유전자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 해요. 그 대신에 이제 기능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암 유전자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전된 것이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적 치료제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 분열해서는 안 되는 세포가 분열한 그 상황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는 그 상황에 관련된 것은 암 억제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이 필요 없이 많은 일을 하는 암 유전자를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암 억제 유전자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그 암 연구 분야에서는 그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 기법만 발달했지 암 유전자를 올려주는 기술이 거의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암 유전자가 기능을 잃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개의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데 이 50개 유전자들 대부분이 암 환자에서 없어져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유전학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기능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렁스3는 이 유전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전자의 구조, 3차원 구조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적 변화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려있던 구조에서 이렇게 상자 속에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만 풀어주면 렁스3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컨트롤하기 좋은 암 억제 유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없어진 거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암 억제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려줄 방법을 아무도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렁3 유전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쉽게 되고, 그 쉽게 할 수 있는 키도 너무나 간단한 비타민 B3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행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자 속에 그렇죠. 있는데 그 리본된 거를 딱 그 리본만 풀어주면은 안에 있던 게 나오니까 그게 비타민 B3인 거죠. 뭐 간암, 위암, 암이 여러 가지 많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 폐암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어쨌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골라야 돼요. 하나를 고르려면은 일단
이 치사율이 가장 높고, 환자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암을 골라야죠. 저희가 동물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렁스3는 폐암에 가장 확실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암 억제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50개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다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 50개 암 억제는 협력해서 암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폐암의 경우는 렁스3가 거의 혼자 다 해요. 암 억제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폐암을 대상으로 비타민 B3 암 억제 유전자 활성화를 봤을 때 암 치료 효능을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 수도 국내 1위고, 그 다음에 치사율도 거의 탑에 가깝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을 제 우선순위로 둔 거죠. 다른 암은 렁스3 말고도 암 억제하는 유전자가 더 있겠네요.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폐암의 경우는 렁스3가 활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간암 같은 경우는 렁스3가 저하된 경우가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의 간암은 렁스3 기능하고 무관해요. 그 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는 렁스3 기능이 저하된 게 한 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게 50%는 렁스3 저하 기능 저하고 무관하죠. 거기에 비해서 폐암은 렁스3 저하가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암을 우리가 1차적인 임상시험 대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비타민 D3를 충분히 먹었을 때 암 환자 중에 특히 폐암 환자가 효과가 좀 많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시험 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암은 어떨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렁스3의 기능이 저하된 암이 폐암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폐암이 가장 높아요. 그 비율이. 다른 암은 70%, 60%, 50% 그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타민 B3를 통해서 다른 암에서도 암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그럼 내가 가진 암이 렁스3 기능 저하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렁스3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게 all와 none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있는 거하고 0%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병원에서 정말 이분이 암 치료에 렁스3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부족한지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비타민 B3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죠. 그 검사 비용이면은 한 10년분 약값이 될 텐데. 그럼 만약에 제가 다른 위암 환자다. 네. 내가 암에 걸린 게 렁스3 유전자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병원에서 이 병리과에 의뢰를 해야죠. 하나 알 수 있어요? 그 병리과 선생님이 자기 연구 과제에 그 환자를 넣어야죠. 왜냐면 그게 이제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어떤 표준 진료 코스가 있어요. 그걸 의사나 병리과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무슨 진료를 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하려면은 이제 이 자기 암 조직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나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피 검사는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암세포에서 또 떨어져 나온
그 유전자를 혈액 속에서 검출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오차가 큽니다. 네. 그럼 교수께서 예전에 다른 암이나 이렇게 영수증 유전이 얼마나 이게 원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암 환자분들 각각 암 환자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공동 연구를 체결하고 병원에서 IRB를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시료를 연구에 쓰겠다. 그럼 병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암에서 몇 퍼센트,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한 것은 폐암하고 위암만 했어요.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거죠. 잠깐 녹음 일단 1차는 하고요. 죄송합니다.